시장에서 나온 우려랑 다르게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네이버가 아주 똘똘한 스타트업을 운영해 보셔서 알겠지만 똘똘한 스타트업 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2조 3천억을 지분 투자를 한 게 그게 포텐이 터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평가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자체도 이제 지금 박터지게 쿠팡이랑 이커머스 경쟁을 하고 있죠. 쿠팡도 이커머스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이버의 이 이커머스 사업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품을 파셔야 돼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지수 투자해야 되겠네요. 그 지수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락장은 다 싸니까 얘기하신 대로 다 빠졌으니까 폭락장 때만 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에 빠지고. 네, 어깨에 빠지고요. 그런 식으로. 25%는 칼같이 지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성장세가 좀 좋게 보시는 게 좀 길게 봤을 때 2차 전지랑 바이오, 네. 제약. 헬스케어 쪽. 네. 네, 헬스케어. 제약도만 해당이 됩니다. 바이오도 네네. 해당이 됩니다. 제약 중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말고요. 말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의약품이나 장비, 일반 의약품을 꾸준히 그냥 기기. 사는 회사들, 그렇죠. 아니면 미용 의료기 같은 회사들. 네. 그런 회사 그런 좋게 보고, 저는 엔터 회사가 좀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밥은 라면 먹더라도 내 아티스트의 앨범 사줄 거야, 그런 강력한 팬덤 있잖아요. 그 팬덤이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뭐 BTS만 소위 말한 돔이나 뭐 미국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신인 아티스트들, 저연차라고 하는 3년차 미만의 아티스트들도 미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글로벌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연하는 단가가 계속 그 콘서트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뭐 8만 원에서 막 13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저랑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막 8만 원, 13만 원 공연이 그 정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연 가격도 올라가고, 공연에 모집하는 공연 모객 수도 몇만, 기본 몇만, 뭐 5만, 10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랑 Q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외에서 하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마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그 하이브가 부진한 이유가 너무 BTS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그래요. 아직도 BTS가 매출의 55%를 차지하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요새 뉴진스가 뜨고 있고 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JYP라는 데를 좋아하는 게 신구 아티스트 조화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뭐 7, 8년 차에 뭐 트와이스부터 해가지고 저연차 뭐 엠믹스까지, 그다음에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데 그 저연차부터 고연차까지 아티스트가 너무 잘 돼 있고, 최근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크 기획에서 손 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배 구조가 좋아질 건데, 그런 JYP 같은 회사들도 워낙 박진영이 독보적으로 깨끗한 경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엔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앨범 판매가 생각보다 좋아요. 정말 빠르게 막 40만 장, 60만 장 이렇게 팔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이그룹이 대세였다면 지금 요새는 걸그룹이 대세요. 걸그룹 앨범을 많이 사주거든요. 그리고 걸그룹 앨범이 잘 나가니까 걸그룹 콘서트 가서 이 걸그룹의 노래를 들어봤더니 과거에 나왔던 음악도 듣고 싶은 거예요. 구보, 옛날 음반이 또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엔터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 업종들도 보면 이익률 보시면요, JYP가 압도적인데 JYP는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옵니다. 거의 헬스케어 못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엔터 진짜 안 빠져요. 그 지수 빠질 때도 거의 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엔터도 앞으로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컨텐츠 관련돼서도 이제 OTT가 최근에 다른데 투자는 줄이는데 워낙 한국 콘텐츠가 뭐 상위 넷플릭스마도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4개가 다 한국 뭐 웹툰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하니까 한국 관련된 투자는 거의 1조 이상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럼 그 1조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일단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요. 큐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이 중소형 제작사 제작 환경이 안 좋았는데 재미난 게 일단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20% 마진을 먹고 들어간대요. 근데 스타 작가들 있잖아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은숙 작가, 홍자매 이런 사람들은 20% 먹고 들어가는 마진에 30% 더 준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들어가는 것도 땡큐인데 엄청나게 고마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들어가면 물량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작 환경이 좋아지니까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시즌제 도입이 안 되는데 외국 그러니까 미드는 기본적으로 다 시즌제 뭐 시즌 3, 시즌 4, 시즌 5로 가니까 이 시즌제로 가면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드라마도 이제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에서 너무 히트치니까 지금 시즌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미디어 그러니까 콘텐츠도 좋고 엔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산업이 성장하니까. 그러면은 그 컨텐츠 쪽은 네. 엔터테인 컨텐츠 쪽은 그 JYP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YG 네. 뭐 그런 이제 네. 그런 가수 네. 쪽 가수 쪽이 좀 더 이 컨텐츠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네이버 카카오도 좋죠. 네이버가 지금 웹툰 관련돼서 연평균 80% 넘게 성장이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 최근에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카카오랑 같이 좀 도매급으로 매도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고 그 네이버가 하는 가장 큰 게 검색 광고인데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 사실 꾸준히 연평균 성장은 나오고 있어요. 20% 이상 성장률이 줄어든 거지 성장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광고주가 예산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일 거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검색 광고 시장이 네이버가 워낙 강력해요. 38%의 점유율이에요. 네이버 아니고선 검색 광고를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이 검색 광고를 봤더니 생각보다 광고주가 그렇게 광고비 집행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먼저 줄이고 가장 마지막에 이 검색 광고를 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우려랑 다르게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네이버가 아주 똘똘한 스타트업을 운영해 보셔서 알겠지만 똘똘한 스타트업 회사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2조 3천억을 지분 투자를 한 게 그게 포텐이 터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평가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자체도 이제 지금 박 터지게 쿠팡이랑 이커머스 경쟁을 하고 있죠. 쿠팡도 이커머스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이버의 이 이커머스 사업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소위 말하는 그 GMV라고 하죠. 그 거래액은 월간 거래액은 계속 꾸준히 증가해요. 증가 추세가 줄어들 뿐이지 거래액 증가하고 웹툰에서 80% 이상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는 카카오랑 다르게 지배 구조가 너무 투명해요. 뭐 쪼개기 분할 상장 안 하고요. 그래서 전 좀 과도하게 보고 있고 그 네이버 관련돼서 뭐 최근에 소위 말하는 온라인 당근마켓 미국의 온라인 당근마켓 포시마크 그거 비싸게 인수했는데 포시마크가 엄청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포시마크가 연간 거래하는 거에 그 GMV의 한 18%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근데 네이버가 약간 보면 크림도 약간 중고거래고 중고거래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서 니치 마켓이지만 온라인 중고거래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연평균 25% 성장하는 마켓이거든요. 그 온라인 중고거래가. 그래서 거기서 압도적으로 C2C로 포시마켓이 1등이에요. 그리고 연간 거래액도 800만 달러가 넘고 그래서 네이버의 그 소위 말하는 네이버 자체가 워낙 큰 성장주니까 또 네이버가 다른 거 빠질 때 과도하게 또 올랐으니까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이 있는 거고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성장주는 어찌됐건 간에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데 네이버가 은행에 조달할 만큼 현금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카카오랑 도매급으로 매도당해서 이렇게 네이버가 빠진 시점에서 신규 투자 관점에서도 네이버는 너무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 기존에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손실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갖고 계시면 분명히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네이버가 더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문가분들 가운데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라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낫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서 넌 왜로 하고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갈리더라고요. 거의 절반으로. 삼성전자는 일단 반도체랑 그 휴대폰이랑 디스플레이랑
그러니까 딱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주력으로 한다든지 휴대폰만 주력으로 한다든지 뭐 TV나 가전만 주력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냐, 미래에 대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쪼개져 있는 거 베팅하는 거랑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랑 강력한 그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랑 성장성 측면에서 당연히 네이버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러시군요.